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 소식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어제 낮에 다소 장황하다 싶을 만한 긴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칠 것 같던 안경환 후보자가 어젯밤 전격 사퇴할 때는 의외로 다소 싱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젯밤 8시 40분쯤에 갑자기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 어떤 문자 메시지인가 하면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청문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 사퇴 의사를 밝혔죠.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십시오.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는 남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 제가 어제 야근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 문자 메시지가 왔고 기자들한테 보고가 와서 저도 알았는데 자, 이 상황이 상당히 우왕좌왕했죠,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11시에 이 기자회견을 했죠. 세 가지 문제를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과거의 결혼 무효 전력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아들의 이제 부당 청탁을 한 것 아니냐. 세 번째가 가장 처음에 논란이 됐던 본인의 저서에서 이제 비롯된 여성 비하 논란에 대한 입장들을 밝혔어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 저는 사퇴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관측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기회를 달라. 그 결국 하겠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대혼란이었는데 자, 저녁 무렵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죠.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또 드러난다면 철회할 수 있다. 청와대 입장이 이런 입장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속보로 보도가 좀 됐어요. 속보로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밤에 아마 그 시점에 청와대 발표에 따라서 개인적인 결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좀 관측을 해보는데요. 네. 결국은 사퇴로 어제 하루 대혼란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어제 결국 사퇴로 대혼란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내밀한 사적 부분 언론 문제 제기 후에 알았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청문회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청문회까지는 가겠다는 건가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어제 낮에 미묘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안경환 후보자 기자회견 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허위 혼인 신고 부분을 청와대가 이제 검증했다고 생각하느냐, 네. 했다고 생각한다 했고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공을 청와대로 넘긴 셈이죠. 그러면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것은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검증 청문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짐을 청와대가 올곧이 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이른바 독박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아쉬운 게 어쨌든 그 진보 진영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존경받는 하나의 법학자인데 어제 마지막 11시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퇴임 자기가 후보직을 철회하면서 얘기했던 그 검찰개혁 문제, 법무부의 비검찰화가 문재인표 개혁의 핵심 브랜드라면 본인이 어제 오전에 좀 살신성이 나면서 내려놨다면 동력을 좀 더 살리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어쨌든 사태 문제는 어제 하루 종일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 안경환 후보자와 청와대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 메시지가 이제 기자들에게 전달된 직후에 곧바로 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 이걸 일부에서 뭐 탈검사화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저렇게 이례적으로 또 강조를 했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이제 법무장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혹시나 저게 무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검찰 개혁이나 법무 지역의 개혁을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네. 입장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중요한 화두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 예. 그걸 위해서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내정을 하고 임명을 했었는데 안경환 카드가 무산이 되면서 혹시나 저게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차기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도 저는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고 저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네.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네. 고르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네. 자, 여야가 이제 논평을 잇따라 내놨는데 여야당이 보통 이럴 때는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톤이 또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여당에서도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유정 대변인은 이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부담을 덜고 본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옳은 선택이었다. 그다음 바른정당 대변인 낙마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다음 정의당 대변인은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발생한 것은 그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의미한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청와대 시스템에 대한 지적 그리고 뭐 잘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막을 수가 없는 카드였죠.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혐의도 아니고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고 수호해야 되는 자리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어. 그게 아무리 젊은 날 40년 전이라고 해도 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 갈 사람이 법을 안 지켰다는 것은 네.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청와대는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동력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국이라는 민정수석 그리고 안경환이라는 법무부 장관 양쪽 쌍두마차를 지금 그렇죠. 딱 출발을 시켰는데 출발시킴과 동시에 자 안경환 카드 아예 사퇴였습니다. 네. 근데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검증을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을 못했는데 무슨 검찰 개혁을 하겠느냐라는 비난과 비판을 지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이 입장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인감 도장을 아무리 40여 년 전이지만 한 여성의 인감 도장을 본인이 파서 이게 이제 허위로 도장을 만들어서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에는 뭐 형사처벌을 안 받았다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안경환 후보자 측이 진실 공방을 하는 모습도 일부 나타났어요. 어떤 얘기냐. 청와대 측은 허위 혼인신고 사실 미리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이고 안경환 후보자 측은 무슨 소리냐. 일주일 정도 전에 질의서가 왔다. 그래서 나도 답변을 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혼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안경환 후보 입장 발표가 엇갈리니까 언론 보도가 막 꼬인 겁니다. 뉴스는 쏟아져 나오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이거 미리 알지 못했다. 못 걸렀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제 보도를 보면요. 아이고 40년 전 일인데 점점점. 네, 그랬죠. 이게 청와대 입장으로 나와 있어요. 안경환 후보는 명확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주일 전에 청와대가 확인을 해왔다는 거고. 질의서가 왔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은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터진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장을 할 때도 한번 문제가 2006년. 됐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참여정부 시절에 문제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몰라서 안 되는 거죠.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파일에 들어있었던 항목인데 이번에는 몰랐다. 그래서 저는 어떤 추측을 해보냐 하면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청와대가 철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자진 사퇴로 이제 마무리를 내리고 나서는 예. 청와대의 부담과 고민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사적인 문제니까. 네. 40년 전 20대 중반 무렵에 이 어떤 사적인 결혼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판결문으로 존재한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죠. 청와대는 되게 하려고 밀고 가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것이 좀 덮였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결국은 막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낙마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한번 안 후보를 디펜스 해보자. 이런 심경이었을 것으로 추정은 해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와대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게 마지막까지 한번 밀어보자, 방어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미리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이제 미묘합니다. 네. 미묘한데 두 가지 측면을 보자면 첫째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의제가 적폐청산 이른바 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개혁 중에 핵심 개혁이 이제 검찰 개혁인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야구단위 시리즈를 할 때 1선발로 내세우는 게 이제 안경환 카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안경환 카드 외에 1, 2선발의 영향 차이가 현격하다면 당연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그 일부 추측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수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단수 네. 추천.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 화두인 것이고 이 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안경환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댈 수 있느냐의 문제, 이 지점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파문이 이제 퍼져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진실 공방이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검찰 개혁의 투탑이 지금 안경환 후보자, 조국 수석인데 네. 조국 수석마저 상처를 입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1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될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좌초하는 이런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해프닝 속에서 안경환 후보자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오늘 아침에 뭐 신문을 보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했는데 안경환 후보자를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급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네. 급이 다르다는 얘기는 클래스가 다르다? 네. 그것은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안 후보자 본인이 갖고 있는 진보 진영 내의 위상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개혁으로서 승부를 해야 될 숙명을 타고났는데 이 검찰 개혁에서 첫 번째 일선발 투수가 이른바 여론의 난타를 당하는 이 장면에서 네네. 이 불길이 청와대 안으로 번지는 것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절박감이 좀 작동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야구에 빗대서 뭐 제1선발 에이스가 지금 난타를 당하고 초반에 강판당했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안경환 후보가요 어제 사퇴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낸 뒤에 밤늦게 서초동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집 앞에서 일부 기자를 만났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일문일답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청와대가 지명철의 가능 의사 밝힌 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퇴를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고요. 한 말씀을 부탁한다 하니까 이런 얘기했네요. 네, 할 말이 없다.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잔인하지 않나. 자, 그래서 기자가 재차 대체 뭐가 잔인하다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잔인하지 않냐.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공식 입장이라도 한 말씀 내주시라 하니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저 잔인하지 않냐는 표현이 오늘 아침에 또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좀 쏟아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네. 저기 언론이 계속 이제 의혹 보도를 하고 이 보도가 결국은 본인이 낙마에 이르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취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사들이 의혹 보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여론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보여주는 본인의 어떤 개인 감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 판결문이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불만 사항 이런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잔인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여기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그 내부에서는 청와대 그리고 안경환이라는 후보자 내부 근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두 거의 다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과거 10년 전 2006년 그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국가인권위원장 될 때. 그렇습니다. 검증이 됐던 이야기고 서울대 출신, 법대 출신 그리고 조국 지금 민정수석이 바로 사제지간입니다. 그렇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들이 저 혼인 허위 문제까지도. 그렇습니다. 저 문제에 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 사람 안경환 후보자 하면은 그 내용이 다 서로 그건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라고 하는 묵시적인 그런 합의가 있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40년 전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란 거에 대한 오히려 가벼움이 있지 않았을까. 40년 전의 문제고 다 아는 얘기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이 가벼운 이야기가 이번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강공 드라이브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2017년은 국민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특히 그 전에 나왔던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성은 어떻다, 그리고 뭐 장모는 어떻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여성들이 분노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분노의 불이 한 번 더 붙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산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다 아는 내용이라는 그런 원망스러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게 지나간 얘기가 됐습니다만 네, 네.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된 그 책 논란은요. 저는 이건 참 문화적인 토론의 거리다 이렇게 남자란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네, 남자란 무엇인가. 예. 그 안에서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성모럴이 삐뚤어져 있는가, 여성을 비하시키는가를 비판하고 결론은 세상이 바뀌었으니 남자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 결론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예, 예.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발췌하면 하나하나가 좀 너무 비유가 선정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표현이 좀 과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결론의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 책은 남성들이 분노해야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10년, 20년 전 책이 아니라 최근 책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남성들이 아니 장모님하고 술을 마시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알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게 조선시대 얘기를 지금 남자들한테 잣대를 갖다 대면 이건 남자들이 분노할 얘기 아니야라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어요. 저는 42년 전에 혼인 무효 이것도 사생활의 영역이고 당사자들의 당시 이야기를 우린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의 일탈이니까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뭐 장발장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이건 인간 이 철학에 대한 시각이 필요한데 한 가지는 아들 문제가 컸다. 오히려 저는 아들 문제. 청문회를 회학 만약에 무마 논란? 예, 네. 만약에 강행했다면 국민들이 실제로 분노하는 것은 자녀에게 특혜를 줬느냐. 높은 직위에 있는 부모가 네. 이 문제에 분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라 문제가 커지면서 더 불이 그렇죠. 붙었듯이 그래서 이 저는 문제가 계속 갔더라면 아들의 그 기숙사 문제가 그러니까 어제 1, 2, 3 뭐 기숙사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회학 무마 문제, 대학 예. 진학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서울대 또 갔다. 예, 고등학교 때 이런 있었는데 서울대 수시 입학으로 들어가도 옳은 것이냐 이 판단의 문제가 또 그러니까 이어진 학생부에 거죠. 그 기록이 안 남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대목이. 그래서 1, 2, 3 해명 중에 우리가 쇼킹한 것은 책 문제로 처음에 놀랐고 40년 전에 그랬어이지만 사실은 현재의 문제가 훨씬 중요해서 네네. 자기 처신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실 부를 수는 없지만 조국 수석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조국 수석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네, 청와대 해명 내용 인사수석실이 평시에 30명 정도 필요한데 현재 13명 정도가 일하고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그랬다. 인력이 없어서 좀 검증이 부실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이게 저렇게 타당합니까? 인수위 없이 이제 집권을 했고 집권 초기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시스템이 갖춰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네. 있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인 게 문재인 정부가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인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의구심이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MB 정부, 박근혜 정부 인사위원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분화되면서 이제 추천하고 그 토론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인사 문제 아니었어요. 예, 인사위원회가 무기력화 되고 문고리 3인방 이재만 뭐 비서관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고 대통령의 어떤 하명 사항은 토론 없이 관철되는 구조. 네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어쨌든 늦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빨리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 변명은 사실은 좀 궁색합니다. 네. 두 번째는 먼저 뭐냐면 예.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장점이 뭔가 하면 토론과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난상 토론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하명 사항이다. 그래서 무조건 받든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쳤을 때는 문 대통령이 어렵사리 쌓아온 그 이미지마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그 이 사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커진 거 아까 류호예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안경환 후보자의 허위 결혼 관련 서류들 이 중에서도 40여 년 전의 판결문이 이거 개인 판결문인데 이게 어떻게 대체 공개가 됐느냐 이것도 의원 손에 들어갔느냐 야당 의원 손에 말들이 많죠. 안 후보자 측 본인과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 후보자는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상대방은 공직자도 아닌데 사인에 관련된 부분까지 법원에서 나오고 언론에 유출된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검사 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실장 때 정무비서관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 자, 이 판결문을 공개한 분이거든요. 답해달라. 인청, 즉 인사청문회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 이러면서 약간 좀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광덕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사청문회 위원 자격으로 네. 법원에 요청을 했고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건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주광덕 의원은 뭐 절차상 문제 없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안경원 후보자나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잘 주지 않는데 어떤 네. 이유로 해서 이게 나왔는지 하는 부분들은 좀 조사해보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주광덕 의원 말처럼 청문위원 자격으로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 그걸 줬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 주광덕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뭐 다른 방법으로 만약 구했다고 하면 네.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실제로 그러면 저는 뭐 국회 법사위원을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국회 법사위원이면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주광덕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 여당이 생각해봐야 될 게 경우는 다릅니다만 세계일보가 십상시 문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죠. 청와대가 뭘 했습니까? 찌라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언론 보도나 야당의 의정 활동을 통한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의 출처를 의심한다. 이 문제는 대접이지만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하고의 예. 불편한 관계, 긴장 관계, 야당과의 긴장 관계를 오바마식으로 좀 즐길 줄 알아야지만이 네. 국민 소통에 박수를 치는 것이지, 이 문제는 놔두고 그 자료 어디서 나왔어요? 불법 유출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불법 문건 아닙니까? 그래서 찌라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야말로 전 정부가 변별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의 그 여권에서의 문제, 물론 검찰 개혁이 화두이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설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건 힘든 것이지만 어쨌든 집권하는 측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언론에 유출되는 경위, 야당 의원이 그 자료를 취득하는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결국 부메랑이 돼서 대통령 리더십에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는 좀 적절치 않은 문제 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 사법개혁 후퇴 없다 했지만 이런 일을 해낼 적임자를 과연 구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청문회 이번 보니까 이거 보통 아닌데 이래서 다시 현역 불패 얘기 나오면서 맞습니다. 현역 의원 법무장관 얘기 또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많이 지낸 그분 얘기, 네. 박범계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얘기. 의원, 네. 물론 뭐 인사는 모릅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인사검증, 송곳검증, 창과 방패 대결하는데 현역 의원 세 분이 말이죠. 밤까지 오전엔 파행이 있다가 오후에 청문회가 열리고 심야에 끝났는데 다음 날 오전에 세 명이 바로 프리패스 되듯이 채택이 돼버립니다. 네. 물론 김현미 김현미 국토장관 장관만 좀, 후보만 예. 지금 좀 미뤄져 있죠. 네. 저는 이게 넘패스, 그러니까 막는 게 아니라 시간 좀 끌다가 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안경환 후보 때문에 볼모로 잡힌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 월요일 정도에는 채택할 가능성이 주말만 있다. 좀 기다려라 이런 네네. 느낌이 있어요. 안경환 문제가 이번 주말에 정리됐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쯤에 이제 김현미 국토장관부 후보까지 임명이 된다. 그럼 이건 이 여야가 합의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거예요. 그럼 의원 불패 법칙, 이건 정말 설이었는데 가설이 아니라 이제 법칙이다. 법칙이다.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 비검사 출신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역시 현역 의원이네. 그럼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급부상했다고 보고요. 네. 두 분 중에 한 명 지명 가능성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류혜 네. 근데 그렇게 대변인. 된다면 국민들 눈높이에서는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똑같구나. 참신한 인물, 준비된 정부. 결국은 똑같다. 지난 정부 욕했는데 이번 정부에도 신선함은 없다. 이런 평가를 받겠죠. 자, 이 저는 방송 생각이 드는 게 의원 입각 문제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데 저는 우리 헌법 자체가 상당히 내각제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긴 갖추고 하죠.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이 입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입각한다 해서 그걸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도 국회의원들의 풍부한 경험들을 충분히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 뭐 네. 박영선 그 의원 정도가 법무부 장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학계 출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언론에 노출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학계 출신 전혀 누군지 모르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정무 경험 있는 사람들을 갖다 쓰는 것도 전 뭐 굳이 나쁘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어디로 갈지
또 주말을 넘겨봐야 될 것 같군요.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국이라는 민정수석 그리고 안경환이라는 법무부 장관 양쪽 쌍두마차를 지금 그렇죠. 딱 출발을 시켰는데 출발시킴과 동시에 자 안경환 카드 아예 사퇴였습니다. 네. 근데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검증을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을 못했는데 무슨 검찰 개혁을 하겠느냐라는 비난과 비판을 지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이 입장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인감 도장을 아무리 40여 년 전이지만 한 여성의 인감 도장을 본인이 파서 이게 이제 허위로 도장을 만들어서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에는 뭐 형사처벌을 안 받았다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안경환 후보자 측이 진실 공방을 하는 모습도 일부 나타났어요. 어떤 얘기냐? 청와대 측은 허위 혼인신고 사실 미리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이고 안경환 후보자 측은 무슨 소리냐? 일주일 정도 전에 질의서가 왔다. 그래서 나도 답변을 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혼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안경환 후보 입장 발표가 엇갈리니까 언론 보도가 막 꼬인 겁니다. 뉴스는 쏟아져 나오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이거 미리 알지 못했다. 못 걸렀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제 보도를 보면요. 아이고 40년 전 일인데 점점점. 네, 그랬죠. 이게 청와대 입장으로 나와 있어요. 안경환 후보는 명확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주일 전에 청와대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차기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도 저는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고 저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네.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네. 고르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네. 자, 여야가 이제 논평을 잇따라 내놨는데 여야당이 보통 이럴 때는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톤이 또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여당에서도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유정 대변인은 이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부담을 덜고 본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옳은 선택이었다. 그다음 바른정당 대변인 낭만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다음 정의당 대변인은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발생한 것은 그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의미한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청와대 시스템에 대한 지적 그리고 뭐 잘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막을 수가 없는 카드였죠.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혐의도 아니고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고 수호해야 되는 자리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어. 그게 아무리 젊은 날 40년 전이라고 해도 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 갈 사람이 법을 안 지켰다는 것은 네.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청와대는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동력을 놓쳤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기회를 달라. 그 결국 하겠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대혼란이었는데 자, 저녁 무렵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죠.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또 드러난다면 철회할 수 있다. 청와대 입장이 이런 입장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속보로 보도가 좀 됐어요. 속보로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밤에 아마 그 시점에 청와대 발표에 따라서 개인적인 결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좀 관측을 해보는데요. 네. 결국은 사퇴로 어제 하루 대혼란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어제 결국 사퇴로 대혼란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내밀한 사적 부분 언론 문제 제기 후에 알았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청문회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청문회까지는 가겠다는 건가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어제 낮에 미묘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안경환 후보자 기자회견 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허위 혼인 신고 부분을 청와대가 이제 검증했다고 생각하느냐, 네. 했다고 생각한다 했고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공을 청와대로 넘긴 셈이죠. 그러면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것은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검증 청문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짐을 청와대가 올곧이 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이른바 독박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아쉬운 게 어쨌든 그 진보 진영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존경받는 하나의 법학자인데 어제 마지막 11시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퇴임 자기가 후보직을 철회하면서 얘기했던 그 검찰개혁 문제, 법무부의 비검찰화가
문재인표 개혁의 핵심 브랜드라면 본인이 어제 오전에 좀 살신성이 나면서 내려놨다면 동력을 좀 더 살리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어쨌든 사태 문제는 어제 하루 종일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 안경원 후보자와 청와대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 메시지가 이제 기자들에게 전달된 직후에 곧바로 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 이걸 일부에서 뭐 탈검사화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저렇게 이례적으로 또 강조를 했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이제 법무장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혹시나 저게 무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검찰 개혁이나 법무 지역의 개혁을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네. 입장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중요한 화두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 예. 그걸 위해서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내정을 하고 임명을 했었는데 안경환 카드가 무산이 되면서 혹시나 저게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게.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 소식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어제 낮에 다소 장황하다 싶을 만한 긴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칠 것 같던 안경환 후보자가 어젯밤 전격 사퇴할 때는 의외로 다소 싱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젯밤 8시 40분쯤에 갑자기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 어떤 문자 메시지인가 하면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청문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 사퇴 의사를 밝혔죠.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십시오.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는 남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 제가 어제 야근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 문자 메시지가 왔고 기자들한테 보고가 와서 저도 알았는데 자, 이 상황이 상당히 우왕좌왕했죠,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11시에 이 기자회견을 했죠. 세 가지 문제를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과거의 결혼 무효 전력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아들의 이제 부당 청탁을 한 것 아니냐. 세 번째가 가장 처음에 논란이 됐던 본인의 저서에서 이제 비롯된 여성 비하 논란에 대한 입장들을 밝혔어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 저는 사퇴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관측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